정치 싸움에서 또 빨리빨리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원진 대표가 바로 잘 쳤죠. 아니 딸을 감옥 보내놓고 그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간다? 지금 정규재식이 그 얘기 아니에요? 딸 출당시키고 그 아버지 사진 걸어서 버티자. 이 정치가 이런 정도로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싸움을 하니까, 자, 저는 어제 얘기한 게 겁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과 유경수 여사 사진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 같이 걸어야 된다. 우리 같이 걸어야 된다. 그게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의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은 자익들도 다 인정한다. 그건 다 인정해요. 그거 아무도 부정 안 합니다. 근데 유 여사가 서거한 다음에 그 역할을 4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22살 때 동안 했어요. 그대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의 업적에 유 여사나 박근혜 대통령은 딸과 부인이 아니라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를 우리가 당사의 사진을 놓고 기린다면요, 두 분 같이 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사진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동지들 사진 같이 걸어줘야 돼요. 신익희 국회의장, 윤보선 제2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산자부 장관 서울시장을 만들어 경무부장 조병호, 초대 유엔대사 장면. 근데 그럼 우리는 왜 지금까지 장면, 조병옥, 신익희, 윤보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동지들을 지워버렸을까? 우리가 먼저 지운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4분 건국의 아버지들은 1955년도에 민주당 창당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문재인 민주당을 창당한 아버지들인데 자기들 아버지를 기리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건국이 너무 싫은데 이분들을 기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껴버린 겁니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도 섬겨야 되는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을 한 신익희, 조병옥, 윤보선을 건국을 한 게 싫어가지고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륜과 호로 자식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이분들을 우리 또 왜 안 챙겼냐?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한 거거든요. 건국 이후에. 우리 또 안 챙겨버려.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 조병옥 경부장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좌익 같다 그래가지고 공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저쪽이 버린 아버지들 우리가 챙겨야 된다. 제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참 우리가 부러운 게 저는 보수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나만 올려놓으니까 집중차로 얻어맞겠는데 건국 동지를 같이 썼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미국은 그 당시 주의 대표들을 다 섬겨요. 거기다가 몇 명 챙기라 그러면은 초대 이제 조지 워싱턴부터 2대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심지어 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이거 다 챙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끼리 사이 좋았냐?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하고 2대 대통령이죠. 3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평생 원수였어요. 평생 원수. 평생 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신익희 부의장 싸운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워가지고 둘이 죽을 때 같은 날 죽었는데 서로 죽으면서 저놈 먼저 죽었냐, 저놈 죽었냐, 그래 이게 다 죽었습니다. 같이.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같이 모십니다. 심지어 애덤 분이라고 부통령인데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원수지간이에요. 둘 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결투를 했어요. 원수지간이어가지고. 결투해가지고 해밀턴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쏴 죽였어요. 아예. 그래도 같이 모셔요. 그렇게 건국의 아버지를 정파 관계없이 쫙 같이 모시니까 미국은 건국 정통성에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민주당이 버려버린 그분들을 같이 모시면요 얼마나 탄탄합니까?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평론들을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신익희나 윤보선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고 그렇죠. 이 좌익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건국 초대 내각들 다 독립유공자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거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끌어내야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활동들은 기업 활동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 정통성부터 상징들 다 챙기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은 뭐 상품을 하나씩 팔 거 아닙니까? 그게 서비스든 말든. 근데 이 점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정치 맥락도 비슷한 게 정당도요 메시지와 정책과 노선을 팔아서 당원을 받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책임 당비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좀 기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책과 노선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을 확보하고 당비를 확보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기업과 활동하고 굉장히 좀 우수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이라 그러면은 기업 경영과 상당히 많이 접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 후원금이 무제한이거든요. 조 단위로 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MBA 전공자들이 정당에 들어가서 이미지 마케팅부터 쭉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대 정당에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되 단지 이제 기업과 이제 이 일반 정당 차이는 기업은 2차원이고 정당은 한 7차원, 8차원 정도는 복잡한 게임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지배 구조가 다르죠. 지배 구조가. 기업은 주식회사라 그래도 1주 1표로 그래가지고 대부분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이제 이 부산대 기업 말고는. 근데 정당은 당원 한 명, 책임당원 한 명에 한 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도부가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비웃는 자유한국당만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박 대통령 있을 때만 하더라도 친박이 지도부를 형성했죠. 이정현 체제에서 조원진 의원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임명진 체제로 넘어갔다가 순식간에 홍준표 체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죠. 주주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 상황 흐름상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 도건 세력과 자유통일 세력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집권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원들로 볼 때는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예상치 않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중앙당 지도부부터 해가지고 시도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갈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장 속도가 빠를 테니까 책임은 부과가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지도체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우리 아마 중앙당 창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의견을 구해봐도 조원진 의원이나 허평한 대표하고 경선을 했던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동대표 체제로 가는데 조원진 대표는 최대한 빨리 다른 당대표를 모셔서 원내대표로 들어간다. 그리고 허평한 대표는 수시로 불러서 자기보다 정치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빨리 모셔와라.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워낙 빠른 속도로 가니까 내가 이 당의 오너라고 버티는 순간에 당 발전이 안 되니까 누구든지 다 물러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쌤당 그 지도부하고 싸울 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특히 권영애 씨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국방장관하고 안기부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광용 씨가 마이크를 잡고 권영애와 정광택 씨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은 가족회사를 찾았어야죠. 가족회사. 정당은 수시로 지도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버지하고 가족 3명 해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처음부터 정당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당의 하는 마인드는 대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물러날 수 있다. 이 자세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부가 5명이 거의 뭉쳐있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전희재, 정미용, 김경애, 조시철
끝까지 간다? 누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마인드는 안 돼요. 시도당도 특히 수도권의 싸움이 치열한데, 아니 90일 뒤에 이제 창당 뒤에 45일 안에 최고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유튜브 생중계 토론하면서 아주 가장 대중들이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기 좋은 그 이벤트를 할 거고, 이 책임 당원들의 전체 투표를 결정하는데, 그럼 최고위원 선거가 들어가면서 지도부가 바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로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그럼 지도부가 일부가 이제 더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90일 안에 시도당 선거가 있는데, 90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90일 안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저는 무너진다는 쪽이에요. 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머리 둘 달린 괴물이 어떻게 저걸 버티겠습니까? 한쪽 머리는 박 대통령 출당하자고 떠들고 있고, 한쪽 머리는 박 대통령 지키자고 떠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철수, 김무성, 이 자유한국당의 탄핵 세력, 나경원 뭐 등등이 홍준표와 탄핵 반대 세력을 제끼고 자기들끼리 탄핵 정당을 지금 만드는 정기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0석짜리. 거기서 홍준표는 왜 빼냐? 김무성 쪽에서 도저히 신뢰 못하겠다. 한 번은 엎었다, 돌렸다, 엎었다, 이제 안 되는 거야 얘기가. 근데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에 있는 탄핵 세력을 선별적으로 받겠다 그러잖아요. 바른정당 대변인이 홍준표가 박 대통령을 출당을 하지 만든 우리는 저 인간 말이 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저는 이 정기개편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김무성, 나경원, 정진석 라인들이 더 빨리 구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준표 믿고 안 들어와요. 그러면 빠져나가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그러면 남은 게 탄핵 반대 세력이랑 홍준표인데, 홍준표 누가 따르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당에서 버텨서 받느냐 아니면 들어가서 인수합병하느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그럼 그때는 다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 다 열어놔야 됩니다. 당대표 자리부터 다 열어놔야 돼요. 저는 뭐 특히 지금 뭐 저런 것들 경남이나 이 지역은 잘하는데 수도권이 정말 복잡한데, 제 생각에는 좀 다 선의로 한다고 생각해요. 선의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당이라는 것은 이 지역과 달리 어느 순간 막 중앙 정기에 따라가지고 막 휩쓸려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판 그대로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건 당원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이제 가질 자세인데, 우리 당원들 중에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서울시당 당원들을 주로 만나는데, 우리 정당은 거의 50대, 60대 그 아주머니들이 핵심 지지층이에요. 서명도 거의 제일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는 당직도 안 맞고 공직도 안 맞는다, 이걸 미덕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당 이제 창당위원장도 압박을 받으니까 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자리를 안 가는 게. 근데 정당원들의 자세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시민운동가의 자세로서는 시민운동가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시민운동에 탄을 쓰고 실제로는 브로커 역할 해가지고 공천받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는 건데, 우리는 국가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정당의 당원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당원 전체가 직접 하든 안 하든 당이 요청을 하거나 당원들이 요청하면은 누구든 당직으로 가든 공직으로 갈 자세는 돼 있어야 돼요. 그거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덕목이에요. 그래서 막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을 갈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함부로 안 하죠. 뭐 당원끼리 싸우다가 막 욕설하고 또 녹음하고 그러나 본데, 공직까지 나가면 욕설 안 할 거 아니에요. 욕을 퍼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공직이나 당직을 맡을 거라는 자세 갖고 있으면은 뭐 하나라도 좀 더 공부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공부할 거야.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일반 시민단체원보다는 뭐 하나라도 뛰어나야 되고,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무슨 뭐 좌익이었다 그러는데, 제 대학 시절 4년 내내 좌익과 싸우다가 인생 다 쏟아부은 사람인데, 좌익 운동권 애들하고 제가 붙었을 때 그 얘기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 학생회가 정치 조직 아닙니까? 아니, 학생회를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학우들이여 따라오라 그러려면은 일반 학생보다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일반 학생보다 말 한마디 더 정제된 말을 써야지, 맨날 술 먹고 끌어안고 있고 헛소리 해대고 네가 학생 리더라고 나가면은 누가 따라오냐. 너나 잘해, 너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당원으로서 국가 권력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임받으려면요, 당원 한 명 한 명이 좀 나아야 돼요. 다른 평균적 국민들보다는 여러 명에서. 그게 바로 공직이나 당직을 맡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학 운동권이 무너질 때 다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학생 운동권이면 운동권일수록 더 수준이 낮아, 일반 학생보다. 그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당 우리가 당원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려면은 알려질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에서. 저거 대한민국당 당원으로 뛴다? 저 사람 맨날 그냥 싸우고 술 먹고 그냥 이러고 다닌다? 이 얘기 들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 들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당연히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다 생업들이 있으실 테니까 전문 여의도 정치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 자세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 선진국 정치는요, 특히 유럽이 더 그래요. 대를 이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막 1년에 하나씩 창당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뭐 보수당 이런 데 막 180년 역사 이러니까 미국 공화당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공화당은 링컨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 대를 이어서 당원을 갑니다. 대를 이어서 당원을 가니까 정당이 크게 안 움직여요. 한국은 정말 이건 정당도 아닌 겁니다. 계속 그냥 합당, 창당, 분당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가는 그 정당원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까지 가입시켜요. 그게 당의 굉장한 프라이드가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막 안에서 그냥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북한에 있는 이 3천만 우리 공포, 여기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지금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평양을 때려버려서 빨리 끝내느냐, 아니면은 중국과 뒤를 쳐서 북한을 중국이 관리할 수 있는 넘겨주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는 평양을 때린다는 쪽으로 좀 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신뢰가 되면은 뒤를 치겠는데, 설사 중국이랑 딜이 돼도 북한을 신뢰 못해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렸을 때 나만의 피해가 있냐 없냐 또 논의거리가 있는데, 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피해 있다는 주장도 사실 그건 모르겠고, 이미 문재인이라는 투명인간이 나타나서 패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이 움직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 미국 대사 대리가 홍준표를 만나서 의견 들었는데, 우리가 창당이 되면요, 미국 대사 우리 대표단들 면담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때린 이후에, 폭이 벌어진 이후에 국내 정치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벌어지고, 저는 문재인 정권이 못 버텨낼 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북폭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시작 정권을 미국이 행사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전시작 정권을 안 넘겨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그거 바로 탄핵시켜버려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된다는 겁니다. 북한 사태가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참 우리가 비극인데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폭이 벌어져도 상당 부분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미중이 알아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멍하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국토라든지 머릿속에 국민의 개념을 북한 3천만까지 넓혀주고 그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만 해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모두 좀 말씀을 좀 마쳤고요.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 우리 원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기록에 좀 남게 되니까 당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좀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마치고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면은 하고 울산을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누구 질의 좀 해주십시오. 궁금한 거. 선생님. 지금 문민 정부하고 해가지고 MBC를 제가 하잖아요. 얘기가 또 고개라서 MBC에 제가 옛날에 MBC 있을 때문에 MBC 노동할 수록 좀 그렇습니다. 뭐 KBS처럼 공중방송이라는 노조가 있고 최근에 조금 더 공근적인 노조가 있고 민노총이 가입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 노조들 지사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도인사로 개입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사장은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 기사 작성하는 기자라든지 또는 있는 사람들이 편성 PD 수첩 같은 하는 PD들이 다 아나운서들이 다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신동 아나운서인가? 아나운서 입장하고 김장진이라고 이거만 지금 나타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데 그쪽에도 좀 힘을 좀 보태주고 조금 씨가 앞에서 많이 없었는데 좀 보태줘야 그 사람들이 버티려고 좀 사표 내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또 이렇게 애국당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이호선인가 방송인가 그런 작가위원장이 돼가지고 상당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거를 막아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우리가 언론 이게 포탈이라는 지금 재산파 방송 이거 하나라도 진짜 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탈 네이버도 우리도 네이버 같은 포탈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야하게 된다. MBC 문제는 사실은 원래 정권이 바뀌면요 MBC, KBS, EBS, YTN이랑 다 바뀝니다. 원래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정현주 사장이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날려버렸다고요. 이사들이 구속해가지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공무원에게 지시를 한 것조차도 직권남용으로 다 걸어놓으니까 이제는 그거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지금 MBC가 부각돼서 그렇지 각 공기관의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이 안 나가버립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청와대 한 비서관 정도가 전화 걸어서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화 쪽에 딱 걸리면 이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니까 노조를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러다가 대형사고 터집니다. 그 노조하고 또 무슨 청와대하고 몇 번 만난 거면 드러나 보세요. 문제가 터져서 저는 저거 아주 큰 사고 터질 거라고 봐요. 저렇게 하다가. 근데 그때까지 그러면 MBC 현 경영진이 이제 버텨줄 수 있냐 그런 문제인데 법적으로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MBC 기자들이 파업한다? 그건 전부 다 불법 파업이죠. 그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버텨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우리 당이 좀 당세가 커지면은 그거 백업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한창 창당 과정이니까 그때까지 자유한국당이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워낙 무섭게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힘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MBC 사업 앞에 가서 한번 집회를 한다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랑 뭐 백모라든지 저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MBC에 있는 그 박문진 이사진하고 MBC 경영진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도움 없이도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한마디 드리면은 그 MBC나 KBS 이사진의 그 보수파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MBC 직원들은 오히려 잘하는데 우리 쪽에 이 사회이사 들어간 사람들이 스크럼 짜고 버텨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나중에 예, 조관훈 선생님. 예. 연희재 이제 영입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크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연희재 이제 영입위원장님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애국당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인재,知名도가 높은 인재들이 좀 당에 소속 많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 좀 보십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는 거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일단 태극기 집회에 연사들부터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집회의 주체는 천만인 운동본부인데 실제로 우리 당이 하는 거 다 알려져 있는데 아유 와서 마이크 해봤다가 홍준표한테 찍힐까봐 누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첫 번째로 나와준 게 박종화 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화 회장은 홍준표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라고 1%인지를 알고 속아서 다음날 바로 이제 속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백모 선생님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아무도 안 지지했어요. 빠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번 주 이 만원의 집회 때는 이제 인지영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테이프 집회 때문에 일단 여기부터 와야 돼요. 여기부터 오고 당으로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에도 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영입 자체는 전혀 쉽지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입은 한 명 한 명 영입이 문제가 아니고 정기 개편으로 그냥 막 힘을 치다가 한꺼번에 들어올까지는 못하고 한 명 한 명 빼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태극기 집회 연사들을 위주로 이렇게 계속 섭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예, 성정의 이코노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좀 다녀보니까 나중에 좀 어려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잡고 우리 여기 좀 외국 단체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지상파 방송이나 하나 만약에 관심만 생겨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거. 그래서 좀 그런 용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는요, 제가 평생 회원들이기 때문에 당세가 커지면요 당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언론사 세도 커집니다. 언론사 세가 커진다는 건 독자 수 아닙니까? 구독자 수. 당세가 커지면은 당의 입장을 반영할 언론사 같이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디어치가 정책 월간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얘기하는 정책 월간 국가 경영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국가 경영하는 정책들을 하는 월간지 만들어서 당원들에도 보급도 하고 국민들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 있고 미디어치 인터넷 신문이 있고 무까지 이거 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까지를 만들고 당 광고를 만든 건데 이 무까지도 굉장히 좋은 매체고 할 것도 수두룩하죠. 제가 토론TV도 사실 기획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치 취재 별로 안 하는데 정치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만 전담하면요 잘할 자신 있어요. 평생 해온 게 있거든요. 미디어치만 발전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당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디어치는 저는 법정 다 떠났고 제 후배들이 다 경영하고 하는데 전 충분히 미디어치 하나만 가지고도 주주 좀 더 모아서 할 수 있고 해야죠. 그거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근데 제가 진짜 지도 못 빠져서 그것만 하라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데 지도부 일 하느라고 좀 차질이 있는데 근데 먼저 이 순서는 그거예요. 순서는 정치 세력이 먼저 나갑니다. 미디어는 따라 들어와요.
미디어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세력이 들어가면서 독자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당이 가면서 따라 들어갈 거고 꼭 미디어 측뿐이 아니라 여러 매체들도 예를 들면 저 JBC 그 손상대 선생이 했던 그 까방송 그 정가가 대선 때 저를 얼마나 응했는데 대선 때 제가 홍준표한테 자리를 요구했다 해가지고 제가 선거법으로 고발하려고 하다가 송가 선생님 감옥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참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열받고 있지만은 지난 여의도 집회 때 정가 선생이 직접 취재 와가지고 영상 다 찍고 우리 당을 또 높이 평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잘 나가면요 미디어 측뿐이 아니라 지켜보던 매체가 또 붙습니다. 붙고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그 매체 또 홍보해주고 한 여러 개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체 기획들은 각자 하니까 사실은 당세 확장이 먼저 변수고 매체는 부변수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존경하는 변희재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애국당 그 창균위원장으로 있던 이영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된 모든 것에 그 정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학자들, 진짜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말 이렇게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어도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이 된 이 마당에 말 한 번 제대로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변희재 영입위원장님께서 요번에 우리 저 애국당에 많은 이제 인재들이 이렇게 등용을 시킬 건데 저는요 이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입도 하나 띄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 100명이 있느니 정말 애국심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영입 대상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애국심이 있어야지 당원 논의서가 좀 많은데 사실 애국심이 다 있다 그러지 나 애국심 없어요라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 거죠. 다 애국심 있다는 거지. 우리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보수파리들도 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죽인다고 얘기하지 내가 해먹으려고 우리 죽인다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거 검증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애국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1차로. 그러니까 1차로 저도 그렇죠. 그 괜히 좀 아는 거 많아가지고 계속 혹세 무민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묵묵히 하는 애국자들이 우리 당의 중심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구분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예를 들면 당원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당직을 뽑고 당 선거를 할 때 좀 수많은 검증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당의 주요직을 맡을 수 있도록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를 아주 좀 다른 정당이 안 하는 것처럼 좀 철저하게 하려고 해요. 철저하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증 절차를 밟는 거 시험 삼아 해보고 그게 좀 성공하면 좀 더 보완해서 시도당위원장 선거도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취지대로 그게 목표입니다. 네, 목표인데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이것으로 대한애국당 변희재 인재영입위원장님의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예.